시장으로만 보면 아직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시장으로만 보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양쪽이 다 어느 중간 선상에 있을 때는 양쪽 포지션을 딱 구축해놓고 먼저 가는 쪽 수신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나중에 가는 시간 다시 또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양쪽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는 마음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날씨에 이 얼음 소주를 아이고, 그냥 고생 한잔하면서, 많았습니다. 요즘 뭐 어디 나가도 다 이제 뭐 미국 대선 얘기예요. 투자가분들 봐도 관심은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또 뭘 투자할 건지. 어디 유박이 보시기에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누가 더 무게 추가 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역전하지 않을까. 조만간 전당대회 끝나면은 가을 넘어가면서 가을 넘어가면서 9월 넘어가면서 9월 넘어가면서. 9월 넘어가고 10월 가면서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가 역전해서 결국 근소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쳐봅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이벤트 효과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해리스는 지금 후보가 교체된 것도 이벤트지만 앞으로의 대부분의 일정들이 다 이벤트다. 일단 최근까지 오바마가 지지를 안 하다가 지지 선언한 것도 이벤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을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이제 뭐 백인 남성 중에 후보 중에서 지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제 약점으로 돼 있는 소수 인종이고 여자고, 그 미국에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된 적도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갈수록 일단은 바이든이 빠져버리니까 네. 둘 다가 싫다 쪽 사람들이 해리스 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은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부통령 얘기를 했는데, 부통령을 지명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트럼프는 지금 벤스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표 좀 깎아볼 것 같아요. 층이 같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전에 오바마가 바이든 대통령 지명했을 때 딱 그런 느낌, 서로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층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언론이 도와주지 않나. 왜냐면 민 비디오 같은 거, 뭐 코코넛 비디오 나오면은 옛날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조선 뭐 어떤 뭐 보수적 이런 데는 완전 바보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리스가 갖고 있는 뭐 유머스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 포장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SNS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더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리천장이잖아요, 여성이. 근데 그때 이제 문제는 힐러리가 백인 여성이다 보니까 흑인 여성이라든지 소수민족 여성들이 사실 등을 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약간 엘리트 느낌으로 네,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수민족 아니면 이제 흑인 여성들이 다 오는 분위기에다가 거기다가 백인 여성들도 조금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더 이상 지지층을 확대하는 것보다 지지층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리스는 반대로 지지층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될 것 같아요.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트럼프는 지금 뭐 바이든이 없는 상황에서 해리스를 어떻게 비난할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비난할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결국 트럼프가 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도 해리스가 아마 조만간 일단 지지율 역전하는 데는 좀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 힐러리하고 경쟁을 할 때 한국에서는 막 여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맞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심층적인 내부 여론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미국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히 몰라. 그냥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보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미스가 나온 건데, 금방 얘기하신 것도 미스가 될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해리스한테도 우호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언론도 미국 언론을 이용해서 그 보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실제 미국민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으로 보도되는 거는 그게 더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는 그거를 실수를 한 거예요. 한국 언론들도, 한국민들도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가 인기가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샤이 트럼프가 나왔죠. 그렇죠.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리스가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역전을 하면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해. 트럼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국내 투자가들도 야,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일단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 경제라든지 주식 금융시장에는 불리한 게 아니냐. 이게 너무 팽배해요,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금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주시장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리딩을 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싫을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국내 주시장이 다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세했던 업종이 정유주라든지 뭐 코인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뭐 부동산주라든지 뭐 이런 걸또 사실 바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산업재라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적응의 문제지 이 자체가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불리하다고 대부분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기존의 것들이 바이든이 추가된 정책들이 많이 바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시장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성장 산업, 미래 성장 산업을 위주로 시장이 이제 주도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왔을 경우는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뭐 정유라든지 방사는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유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산업재 이런 건 올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전면에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의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추가적으로 애드업 해갖고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 밑에 쓰러져 있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트럼프 딜보다는 차라리 해리스 딜 기존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약간 잦아지고 모르겠다 요 정도 지금 분위기 아닌가요, 현재? 트럼프 딜이 한번 올랐다가 좀 살짝 내려오진 않아요, 솔직히. 내려오다가 스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리스 딜이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고. 시장으로만 보면 아직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시장으로만 보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양쪽이 다 어느 중간 선상에 있을 때는 양쪽 포지션을 딱 구축해 놓고 먼저 가는 쪽 수신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나중에 가시면 다시 또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양쪽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는 마음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워커블 해요. 예, 아직까지는. 자, 그래너리 투자자문의 지금 이 대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제 두 후보만 놓고 보면 비중을 어떻게 위중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은 해리스 딜 쪽을 지금 한 40%를 갖고 가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붙잡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IT ETF를 하나 또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한 3개 종목 안에서 지금 붙잡고 있고 트럼프 쪽은 할리버튼 붙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인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지금 수익이 나갖고 며칠 전에 정리를 좀 많이 먹고 뺐어요. 코인 쪽 가니까. 근데 코인 또 살 거예요. 코인이 이제 가다가 빠지니까 이제 정리를 하신 거고. 네, 정리했고 어차피 코인은 저희는 보는 게 비트코인은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딜 쪽에 가면 7만 달러 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제 6만 달러 내려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해서 거의 6만 9천 달러 갔을 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수익 내기.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하나 저희가 추가로 보는 게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전력주인데 뭐 원전 관련돼 있는 전력주예요.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일단 붙잡아 놓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양쪽 3개씩을 딱딱 붙잡아 놓고 있고, 거기다 ETF로 이제 바이오테크 쪽, 제약 바이오테크 쪽을 ETF를 하나를 딱 가운데다가 중립 포지션을 딱 박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종목으로는 이제 그 해리스 쪽, 트럼프 쪽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액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6대 4라고요? 아니요, 4대4. 4대 4? 20% 현금. 아, 20% 현금. 그렇게 포트를 구축한 지가 한 2주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결과를 지금 한 2주 동안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딜 쪽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 수익 내고 나오고 있고, 할리버튼, 요것도 저희가 지금 한 10%의 성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XBI 같은 그 바이오테크 ETF도 한 7, 8%가 올라와 있어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곧 조만간 수익 실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쪽 반대로 헤리스 쪽은 2주 전에 사놔갖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예요, 지금. 그쵸? 근데 헤리스 종목은 지금 그렇죠. 손해받고, 예, 손해받고. 트럼프 쪽에서는 수익을 받고, 수익을 받고. 그거대로만 따지면 해리스가 되면 안 되겠네. 예. 근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트럼프 걸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그 네. 비중이 점차 이쪽으로 바꿔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해리스 걸 들고 갈 거고, 해리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정리하면서 트럼프 딜을 또 담을 거예요. 계속 그걸 우리가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 증시에 대한 그 그레너리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현금 20, 해리스 그렇죠. 40, 그렇죠. 트럼프 40. 근데 그렇죠. 수익으로 따지면 현재 트럼프 쪽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일부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가고 있고 해리스 쪽으로 이제 이 지지층이 옮겨가는 느낌이 가면 갈수록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바꿔간다. 그러면 이제 한 6대 4 정도로 바뀌겠네요. 좀 그렇죠. 이따가. 고 비중은 계속 대선 때까지 거의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 6대 4 비중으로? 갔다가 또 올 거예요. 제가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그걸 또 상태. 둘이 또 이제 한 번 붙으면은, 저는 이제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든 또 양쪽이 또 균형해져요. 그러면은 해리스 쪽은 좀 수익을 좀 낮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서 또 트럼프 쪽에다가 옮겨서 또 4대4 맞춰놓고 계속 그 비중을 저희가 맞춰가겠다. 현재 이런 생각이에요. 일반 이제 직장인들은 네. 신경 쓰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누가 되든 나는 미국 주식에 그냥 네. 딱 저장해 놓고 대통령 누가 되든 나는 그냥 수익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중립 종목으로는 어느 거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헬스케어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양쪽에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그거는 특별히 뭐를 막 붐업을 시키거나 막 나쁘게 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헬스가 돼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이제 약가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쪽 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쪽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거기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규제들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중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전력주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전력주는 화석연료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전력주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그 양쪽을 다 하는 전력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듀크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샘프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 아니면 이제 에디슨 인터내셔널 이런 전력주들은 그냥 무조건 또 담아가는 것은 어느 쪽이 됐든 상관없다. 막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립 포지션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일단 11월 한 11월 되기 전에 한 10월 말쯤에는 결국 양쪽 포지션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 대선 끝나기 전에. 그렇죠. 끝나기 전에는.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진퇴양난 그냥 묶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초 우리가 얘기하는 자발적, 비자발적 장초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수익을 할 때는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류에 따라서 조금씩 먹으면서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먹으면서 매매를 자주 하고 필요할 때는 손절매를 치면서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개인들은 손절매가 힘들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자, 그럼 미 대선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마시는 걸 앞에도 계속 그 뭐 투자 얘기하고 막 하려니까 힘드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드세요 이거. 예, 자, 이제 먹으면서. 삼합 이거 맛있는 예. 거니까 자, 진짜 맛있는 예,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해드리고, 다음에는 미 대선 관련된 꼭 국내 쪽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 국내 쪽 포트폴리오 어떻게 쌓으면 또 좋은지. 삼합. 네, 그런 얘기 한번 합시다. 자, 삼합 파이팅. 예.